자, 그럼 이 앞에는 변동원가, 변동비, 고정원가, 그리고 고정비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봤는데, 자, 이번에는 중변동원가 행태를 볼게요. 변동원가는 변동원가인데 준이라고 붙었죠. 자, 그럼 자, 총원가 그래프를 볼 건데, 우리 이 앞에 변동비 총원가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였죠. 그리고 고정비 총원가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앞시가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엔 준변동원가라는 거예요. 그럼 변동원가가 메인이니까 많이 뭔가를 하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정원가처럼 저업도가 0이라도 총원가가 발생을 해요. 그랬다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걸 준변동원가 그래프라고 해요. 그럼 지금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을 여러분은 기본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요금. 기본요금이 있고 더 쓰면 더 돈이 지불하게 되는 것들 있죠. 자, 이게 자, 주로 예를 들 때 나오는 게 우리 데이터 정액제 요금제라든지 요금제 혹은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 요금 있잖아요. 기본 요금 내가 하나도 안 쓰더라도 혹은 저업다용일 때도 얼마 있다가 우리 데이터 요금제 우리 뭐 예를 들어 10기가다. 그럼 10기가까지는 뭐 하나도 안 쓰든 간에 그 요금이 있다가 그 요금 넘어가면 증가하는 방식이 있죠. 그게 우리는 준변동 원가 행태를 그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 있으시죠? 자, 이걸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이건 써다 좀 지울 거예요. 자, 그래프를 가지고 나올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뭐냐면 지금 y축이 총원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면 어느 정도 쓸 때까지 요금이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무료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준변동원가 행태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건 준변동원가는 우리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증가는 하는데 안 쓰더라도 고정비처럼 기본 요금이 발생하는 게 이거니까 이거하고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는 우리 그래프를 그리 통계를 낼 때는 이 무료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잘라서 그냥 변동비로 만들어 버릴 거지, 이런 그래프는 성립되는 그래프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서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세요. 자, 그럼 네 번째에 준고정 원가 그래프를 볼게요. 준고정 원가. 자, 준고정 원가 그래프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생산량이 제한된 기계장치 임차료. 생산량이 한정된 기계장치 임차료라는 건 이런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개의 제품을 맥시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빌려서 쓰는데, 그 기계 빌려 쓰는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한 대라도 일단 만들려고 그러면 그 기계를 빌려와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기계를 100만 원 주고 한 대를 빌려왔어요.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1000개까지 만들 수 있으면 1000개까지는 한 대의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되는데, 만약에 한 달에 주문이 1001개가 들어왔어요. 1000개가 넘어가는 순간
나는 기계를 2개 빌려서 생산해야 되겠죠. 한 개가 1000개밖에 못 만드니까. 근데 주문 들어온 게 한 달에 주문 들어온 게 1000개를 넘어가게 되면 나는 기계가 2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비처럼 어느 저도 구간까지는 일정한데 그 구간을 넘어가면 또 하나를 더 빌려야 되니까 총 200만 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얘는 총원가예요. 그럼 200만 원이 들어가서 2000개까지는 이렇게 200만 원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주문이 2000개 넘게 들어왔어. 또 2001개부터. 그러면 기계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300만 원이 되어서 이렇게 또 3000개까지는 이렇게 일정하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3000개 넘어가면 또 한 개 더 빌려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일정 조업도 구간까지는 일정하다가 그 구간을 넘어가면 변동비처럼 증가하는 거예요. 그냥 고정비는 그런 거 상관없이 월세 내가 짜장면 100만 그릇 팔아도 60만 원이었잖아요. 계속 일정한 게 그냥 고정비인데 얘는 어느 구간까지만 일정하다가 그 구간을 넘어가면 증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준고정 원가, 원가 형태를 그린다고 할 거고,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줄 때도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계단 형태처럼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단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준고정 원가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고, 자, 그리고 자, 우리 교재 125페이지에 좀 가서 보면 제품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제가 앞에 이런 말했어요. 행태하고 형태하고 다르다고. 지금 한 건 행태고, 형태에 따른 분류가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적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거의 마지막쯤에 개별 원가, 종합 원가 계산하는 거를 저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보면 되고, 양가로 이번에 계산 시점에 따른 형태로 적혀 있는데, 분류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개별 원가 계산 방식 중에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저와 같이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계산 범위에 따른 분류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걸 보면 자, 계산 범위에 따른 분류인데, 이 범위가 고정 제조 간접비 포함 유무에 따른 분류예요. 고정 제조 간접비 포함 유무에 따른데, 이 범위가 고정 제조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시작할 때 썼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의 합은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했죠. 자, 기억나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분류 나눌 때 제가 했던 게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해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항상 추적이 되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통제가 쉬워요. 왜냐면 뭐에 들어간지 알거든. 저한테 이만큼 들어갔네 라고 아니까 어려운 게 없는데, 문제는 항상 제조 간접비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많이 나오면 도대체 뭘 어떻게 줄여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이 제조 간접비를 둘로 분류를 또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다음 공부한 게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죠. 그럼 제조 간접비 중에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제조 간접비를 변동 제조 간접비라고 하고,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제조 간접비를 고정 제조 간접비라고 할 거예요. 얘네들은. 자, 그럼 제조 간접비가 내가 필요한데 만약에 문제에서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를 주면 그냥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를 원가 형태에 따라서 둘로 나눠서 표현할 뿐인 거예요. 이 둘의 의미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변동 제조 간접비까지만 더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를 그냥 우리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변동 제조 간접비만 써서. 고정 제조 간접비는 포함을 안 시키고 변동 제조 간접비만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방식을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얘는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최대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비용으로 돈 들어갈 거야 라고 해놓고,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원가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사업할까 말까. 자, 그럼 방금 제가 사업할까 말까 이야기했어. 이게 무슨 회계라 그랬죠? 사업할까 말까 의사결정하는 거 관리회계라 그랬잖아요. 관리회계로 가기 위한 문턱이 이 위치예요. 관리회계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관리회계를 하면 이걸 가지고, 미래라는 건 이제 우리 세무회고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조업에서 관리자 단계 가면 관리회계를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걸 가지고 공원이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얘는 원가는 결국은 비용이에요. 비용인데 얘는 최대값이 나가니까 일단 사업할까 말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뭐 만들까 생각하는데 공장 월세 따질 건 없잖아요. 공장에서 뭘 만들까 이거 생각할 때 월세는 그냥 얘 나가는 거라고 막아놓고 다른 거 만드는 거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이 변동원가 계산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 계산 가지고 했잖아. 그럼 고정원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걸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정제조간접원가의 포함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범위가 고정 제조 간접비 포함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 그럼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비를 그냥 그 기간 비용, 감가상각비처럼 그냥 올해 비용으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처리하고 끝내버릴 거라 그 이야기예요. 자, 다음 이제 4번에 전략 수립 목적에 위한 원가 분류가 적혀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예요.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라는 건 뭐냐면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제 원가를 두 개로 분류를 할 건데, 자, 이 두 개가 관련 원가라는 표현과 비관련 원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는 앞에 의사결정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가 이제 매몰 원가, 기회 원가, 회피 가능 원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매몰 원가, 기회 원가, 회피 가능 원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남자 A, 남자 B, 남자 C 이렇게 세 명의 남자를 이제 젊을 때 만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세 명의 남자를 만나다가 이 남자 A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남자 A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B, 남자 C하고는 이제 헤어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결혼을 해버리는 순간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이미 이제 선택해버렸죠. 그럼 내가 선택해서 결과를 내어버린 이걸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매몰 원가. 내가 이미 선택해버린 거. 그럼 이제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뒤에 봤더니 남자 B는 대통령이 되어 있고 남자 C는 백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남자 B, C를 봤을 때 이 여자가 내가 남자 A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이 두 개 중에 뭐가 잘 됐죠? 대통령이 잘 됐죠. 맞죠? 물론 이재용 아들이면 저는 얘가 더 부러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얘가 잘 됐잖아. 그럼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잘 된 거 남자 B 이게 기회 원가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잘 된 거. 얘가 남자 A고 얘가 남자 B라는 거예요. 남자 A, 남자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남자 C는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효익이 가장 낮은 거. 그걸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안 만나서 다행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자,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이제 매몰 원가는 난 내가 이미 결혼해버리고 끝났잖아. 내가 이미 선택해버린 거. 이걸 우리 매몰 원가라고 하는데 이미 내가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원가는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얘를 비관련 원가라고 해요. 의사결정에 관련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몰 원가는. 하지만 자, 기회 원가는 여러분이 또 다른 삶을 산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미래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고려하겠죠. 얘는 고려하지. 절대 저런 놈 만나지 않을 거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 원가와 회피 가능 원가는 의사결정하고 관련 있는 관련 원가예요. 다음에 선택할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얘 두 개는 관련 원가고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라는 거예요. 자, 매몰 원가가 비관련 원가라는 거 알고 있는지도 여러분한테 종종 물어볼 거예요. 매몰 원가는 이미 내가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매몰 원가를 가지고 금액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자, 매몰 원가는 얘는 역사적 원가를 이야기해요. 자, 역사적 원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취득 원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사적 원가는 취득 원가가 아니고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 자, 장부가액이라고 하면 제가 우리 회계할 때 제일 좋아하는 거였죠. 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엄청 많이 물어봤던 기억나시죠? 뭐 유형자산 이야기 나오면 픽하면 장부가액이 얼마냐 물어봤잖아 제가. 자, 이 장부가격은 유형자산으로 치면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 뺀 거죠. 유형자산 경우는 예를 들면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누계 뺀 거잖아요. 자, 저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남자 결혼했어요. 결혼한 후에도 똑같을까요, 상태가? 안 똑같겠죠? 극심한 감가상각이 일어날 거다. 그 남자의 가치가 매물 원가다. 처음에 만났을 때의 가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뒤에 가치가 매물 원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기억하세요? 금액을 물어볼 거예요, 이따가. 자, 그래서 기회원가, 회피 가능 원가는 실현 가능 얘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실현할 수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계산을. 자, 이게 지금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뭐 차익 원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교재 507페이지로 가봅시다. 507페이지 이 뒤쪽에 있는 문제도 쭉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507페이지에 6번을 보면 6번. 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정 원가 대상에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란다. 맞죠? 우리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원가,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 원가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에 기회비용은 특정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이다. 우리 기회비용이 기회원가예요. 기회원가는 의사결정하고 관련 있는 관련 원가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다음 3번 총원가가 저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변하는 원가를 고정원가라고 한다. 우리 저업도 변동에 비례적으로 변하는 건 변동원가였죠. 기억나시나요?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가는 건 변동원가였지 고정원가는 일정한 거였죠. 총원가가 월세 똑같이 가는 게 고정원가였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의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기본원가, 기초원가라고 하는 거였고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답이 1번만 맞는 거예요. 자, 다음 또 바로 아래 7번을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원가 행태로 맞는 것은 원가 행태죠.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이동통신 음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월요금 2만원에 기본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 문자 무제한 등 이용할 수 있다. 음성 데이터 초과분에 대한 분당 요금은 이동통신사가 정하기로 했다. 자, 그럼 지금 얘는 음성이나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 요금이체가 정해져 있고 이걸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더 주는 거는 우리는 준 변동 원가에 대한 내용이죠. 원가 형태. 그래서 답은 3번 준 변동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문제를 보면 518페이지로 갈게요. 자, 518페이지로 가서 6번을 볼게요.
다음에 보이는 원가 형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자, 조업도를 보면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조업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총원가는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쭉 가고 있네요. 그럼 그래프를 생각하면 이런 그래프죠. 조업도가 증가해도 총원가가 일정한 이런 그래프의 형태죠. 총원가가 이건 고정원가, 고정비 원가 형태 그래프였어요. 자, 그럼 이제 1번을 보면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 부담액은 일정하다. 자, 얘는 총원가는 일정했는데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하는 게 고정원가 그래프였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단위당 원가 부담액이 일정하다라고 해서 1번은 틀렸죠. 반비례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2번에 위와 같은 원가 행태를 보인 예로 임차료가 있다. 저도 이거 예 들 때 월세 가지고 들었죠. 임차료 같은. 다음 세 번째, 조업도 수준에 상관없이 관련 범위 내의 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일정한 거고. 그리고 제품 제조 과정에서 가공비로 분류한다. 한마디로 직접 농업이 제조 간접비, 얘는 제조 간접비에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공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가공비라는 건 뭐냐면 쓰면 쓴 만큼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달에 월세 건물을 빌렸으니까 월세를 주지, 안 빌렸으면 월세 안 줄 거잖아. 이런 형태를 가공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틀렸죠. 자, 다음 3번.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보기를 보면 기본 원가, 가공비, 제조 원가가 적혀 있죠. 자,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말하는 거고, 이 세 개를 다 합친 게 제조 원가죠.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제조 원가, 그냥 이렇게 섞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기본 원가를 보면 1, 2, 3, 4번에 1번 직접 노무비 맞고, 2번 직접 재료비 맞고, 3번 제조 간접비 얘 틀렸죠? 그죠? 4번 직접 노무비 맞고, 자, 가공비에서 제조 간접비, 2번에도 제조 간접비, 3번엔 직접 노무비 얘는 맞고, 4번에 간접 재료비 맞나요?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의 합이 제조 간접비니까 가공비는 제조 간접비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4번의 가공비, 간접 재료비도 맞는 말이죠. 자, 제조 원가는 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전부 다니까 얘는 맞고, 그래서 우리는 3번의 기본 원가에 제조 간접비 적혀 있어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52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6번.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직접 재료비는 조업도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증가한다. 조업도에 비례해서 총원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는 변동 원가 그래프를 말하는데, 재료비는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네요. 저도 얘를 밀가루 같은 재료비를 가지고 들었었어요. 자, 다음 2번. 조업도가 무난히 증가할 때 단위당 고정비는 1에 가까워진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번엔 고정비를 이야기하죠. 자, 우리 고정비 그래프를 제가 그릴 때 이렇게 그렸죠. 그렇죠?
이렇게 그릴 때에 얘가 점점점 많이 증가한다고 해서 1에 가까워지나요? 0에 가까워지나요?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한계가 1단위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얘는 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가 여기에 200만 개를 팔았으면 한 개당 0.5개 들어가겠지.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0에 가까워지는 것도 변동비의 단위당 1단위까지는 이제 기준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표현이고 3번에 관련 범위 내 변동비 조업도의 증감에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 가격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쭉 일정한 그래프가 나왔었죠. 단위당 원가 그래프는. 다음 4번에 제품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비 요소로 인하여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나. 지금 이 그래프 이야기하죠. 하지만 단위당 변동비 이하로는 감소할 수 없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1에 가까워진다라고 아니고 단위당 변동비까지에 가까워진다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고, 자, 7번. 다음 중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가장 맞는 것을.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541페이지로 갈게요. 자, 7번 문제예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내년 예상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장치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수는 2대고 기계장치 한 대당 최대 생산량은 10,000개. 기계 한 대당 원가는 2천만 원. 내년 예상 생산량은 24,000개. 그럼 세 대가 있어야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생산해야 되면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형식이 준고정 원가였죠. 한정적인 양만큼 일정하게 가다가. 그래서 우리 준고정 원가 그래프는 4번이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552페이지로 가서 자, 10번이에요.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의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당 변동 원가는 짜장면 한 그릇당 밀가루 200원. 얘는 일정한 거였죠. 그죠? 그러면 1번 각 조업도 수준에서 일정하다. 얘 1번 맞죠? 2번은 각 조업도 수준에서 감소한다. 틀렸죠? 그리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증가하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 둘 다 틀린 말이죠. 일정한 거죠. 고정 원가 물어봐서 단위당 원가가 아니고 고정 원가는 증가한다. 뭐 그랬으면 변동 원가에 맞는 건데.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문제 좀 시원치 않죠? 다음 562페이지로 갈게요. 자, 6번이에요. 조업도가 0일지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원가가 발생하는 형태를 지닌 원가는 얘가 이거죠. 조업도가 0이라도 일정한 가격이 생기고 그리고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방식. 얘가 우리는 준변동비, 준변동원가 그래프였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다음 571페이지. 자, 6번. 다음 중 고정원가 단위당 원가의 원가 행태를 나타내는 것은 세로축은 단위당 원가, 가로축은 조업도를 나타낸다. 그럼 지금 얘는 고정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 그래프죠. 반비례 그래프는 3번이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다음 580페이지. (6번)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없는 것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자, 고정비, 변동비, 뭐 중고정비, 중고정원가, 혹은 중변동원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직접 원가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다음 590페이지. (6번) 자, 다음은 변동비에 관한 설명 및 도표이다. 잘못된 것은 1번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한다. 자, 우리는 조업도 변동에 비례적으로 총원가는 움직이는 거였죠. 변동비 원가 행태에서는. 지금 문제가 변동비에 관한 설명이에요. 다음 이번에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는 일정했죠. 그리고 3번에 변동비의 총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조업도의 총원가, 변동비 총원가 그래프죠. 정확하게 그림이 나왔고, 다음 4번에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이건 고정비 이야기죠. 변동비는 일정하죠. 그래서 4번 틀렸네요. 자, 다음 609페이지. 자, 7번.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의 행태는 무엇인가? 자,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건 변동비 원가 행태 이야기였죠. 이것만 봐도 알겠네요. 조업도가 0이면 총원가도 0이다. 비례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얘는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게 되는 거죠. 다음 617페이지. 그렇지. 6번. 다음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금 Y축이 다 총원가죠. 그러면 기억은 변동비 원가 행태고, 니은은 고정비 원가 행태고, 디귿은 준변동비 원가 행태고, 리을은 준고정비 원가 행태죠. 자, 이걸 가지고 보면 1번 기억은 조업도 변동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1번은 맞네요. 자, 2번
리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의 그래프다. 말이 안 맞죠. 얘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거는 우리 그럼 y축이 단위당 원가가 되어서 변동비가 될 거고, 얘는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의 그래프다라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2번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형태로 틀려버렸고, 3번은 디귿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있다. 준변동원가, 기본요금 있고, 다음 4번의 리을은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발생액이 달라지는 중고정비를 나타낸다. 맞죠? 어느 구간 넘어가면 원가가 증가하게 되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거고, 다음 626페이지. 626페이지 6번 볼게요. 앞에 푼 거랑 비슷한 형태인데, 자, 6번에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기본 원가를 보면, 자,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1, 2, 3, 4번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없죠. 그러면 가공비는 우리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인데 1번 제조간접비, 2번 제조간접비, 근데 3번에 직접 재료비라고 적었네. 얘는 가공비가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간접 재료비, 얘는 제조간접비 요소죠. 그래서 가공비 맞고, 제조원가는 뭐 전부 다고. 그래서 답이 이번에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638페이지로 가서 6번 문제예요. 638페이지 6번. 다음 중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요소는. 자, 우리는 조업도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거는 고정비 원가 형태였죠. 고정비 원가 형태에 맞는 우리 그 요소들은 수도 강렬비, 직접 노무비, 동력비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뭐 준변동 원가나 이런 형태들이 될 건데, 임차료는 우리 고정 원가라는 거 알겠죠? 우리는 임차료나 기간 비용,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647페이지. 자, 7번. 647페이지의 7번. 다음 원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기료, 수도료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용량에 비례하여 종량 요금은 증가한다. 그러면 지금 얘는 준변동 원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1번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의 두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준변동비 이야기니까 설명 잘했네요. 이번에 계단 원가라고도 한다. 계단 원가는 준고정 원가를 계단 원가 형태, 그림을 계단 원가 형태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준변동비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맞고, 준변동비와 준고정비를 혼합 원가 형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지금 시간 됐는데 3개만 더 풀어볼게요. 우리 562페이지로 잠깐 갈게요. 좀 다른 타입의 562페이지로 가서 7번이에요.
자, 다음 중 원가 개념이 가장 잘못된 것은 이라고 적혀 있죠. 맞나요? 네, 자, 맞네요. 자, 그럼 1번에 기회원가가 적혀 있어요. 기회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원가다. 과거에 발생하고 의사결정 관련 없는 비관련 원가는 매몰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회원가라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한 금액이다. 맞죠? 가공원가니까 노무비, 제조 간접비. 3번에 통제 가능 원가. 이건 처음 들으시는 건데, 통제 가능 원가는 단순하게 특정 부분의 경영자가 원가의 발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부분 경영자의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가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 불능 원가가 있어요. 그럼 통제 가능 원가는 통제를 해서 제대로 통제했는지 경영 성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의 변동 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총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해서 한다. 총원가는 비례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고. 맞죠? 그래서 틀린 답이 1번이에요. 자, 다음 600페이지로 갈게요. 자, 10번이에요. 다음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회피 불능 원가란 선택이나 의사결정할 때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한다. 이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은 회피 가능 원가였고 내가 선택 안 함으로써 잘한 거죠. 그런데 회피 불능 원가는 내가 못 피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걸 회피 불능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1번은 맞고, 이거 몰라도 2번 보면 알겠죠.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 합을 가공원가라고 한다. 맞나요? 직접 노무비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니까 2번은 틀렸고, 3번에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의 합이 제조 원가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직접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예요. 그럼 거기에 추적 가능한 거, 거기에 제조 간접 원가 더하면 우리는 총 제조 원가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표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고 저렇게 주무르는 거예요. 다음 4번에 기회비용이란 여러 대체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최대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기회비용이 제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서 가장 효익이 높은 걸 기회비용이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거고, 자, 다음 마지막으로 647페이지. 육 번 문제요. 6번.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 원가는 200만원, 고장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원.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만원에 처분 가능하며 1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경우 80만원에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매몰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번에 물은 건 매몰 원가죠. 매몰 원가는 역사적 원가예요. 역사적 원가는 취득 원가라고 했나요? 아니죠. 장부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기계 장치의 장부 가격이 얼마죠? 그렇죠. 200만원에 사서 150 달았으니까 50만원이죠. 그래서 매몰 원가는 50만원인 거예요. 기회 원가는 아직 몰라요. 근데 만약에 답은 지금 2번인 거고, 60만원에 처분했다면 60만원 처분한 거는 매몰 원가가 되겠죠. 이미 해버리면. 그러면 기회 원가는 얼마가 되죠? 순실현 가능이라 그랬잖아요. 10만원 수리비 들여서 80만원에 팔 수 있다는 건 70만원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10만원 들여 수리해서 80만원에 팔면 실현한 돈은 70이잖아요. 이 70이
기회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실현 간행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많이 선택한다면. 근데 이렇게 10만 원 들여서 80만 원에 팔아버리면 이 두 개밖에 없으면 한 개가 기회 원가예요. 60만 원 그냥 팔아버리는 게 기회 원가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 뭐 회피 가능 원가 이렇게 나누는데 딱 두 개가 있으면 하나 선택하면 선택 안 한 애가 기회 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자와 같이 첫 시간에 원가 분류한 것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어도 와 이렇게 많이 풀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문제 설명하면서 고정원가 문제 나와요라고 말한 이유 아시겠죠? 거의 모든 회차에서 걔가 하다못해 보기에 들어가서라도 무조건 등장하는 애니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자와 같이 이제 요소별 원가 계산으로 갈게요. 쉬었다 합시다.